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메리아하고 바빌로니아 건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고대 서방아시아 건축으로 인한 메소포타미아 문명 유역에서 일었었던 도시국가 중에 건축 양식의 건축 재료 구조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었죠. 이어서 이제 수메리아하고 이제 고 바빌로니아 건축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책에도 나와 있듯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방 유프라테스 강 유역이 이제 정착한 최초의 민족이 이제 수메리아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때 그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정착해서 도시국가를 이제 만들고, 나중에 이제 그 도시국가가 쇠퇴하고 바빌론의 제1왕족 바빌론에 의해서 이제 그 정복되기 전까지는 수메리아 족에 의한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의 도시국가가 이제 형성이 됐었죠. 그래서 제1왕조 제6대 함무리아비 왕시대에 전 바빌론을 정복하고 국가적 전성기를 이루었으며 현존 최고의 법전을 가지고 있다. 함무리아비와 법전이라고 해가지고 이때 당시의 법전이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법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무리아비 왕이 죽은 후에는 점점 쇠퇴해져서 BC 1600년경에는 이제 북쪽에서 침입해온 최초 철기 사용자, 이때 이제 히타이트족, 이때 그 소아시아의 강대국이죠. 히타이트족에 의해서 그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메리아 민족이 유프라테스 강유역에서 이제 도시국가를 형성해서 신전을 지어서 이제 신에게 제를 지내고 이런 이제 건축 양식이 이제 있었는데, 이때의 이 수메리아인에 의해서 세워진 최초의 지구라트 형식의 이제 건축 양식이 이 우르크 백색 신전이 됩니다. 이때 이제 BC 3000년경에 만들어진 그런 양식이 되겠고, 이때는 이제 하늘의 신인 아누에게 봉헌하는 것으로 높이 12m 기단은 경사면을 이루고 그 위에 신전이 자리 잡고 있고, 기단이나 신전등 표면이 요철표면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요철표면. 이것도 이제 기단이 되겠죠. 이건 이제 그 우르크 백색 신전 복원도가 됩니다. 배치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신전의 외벽은 요철이 되어져 있는 것 외에도 그 백색으로 회관적으로 이제 발라서 마감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건축에 있어서의 마감에 대한 부분도 이 신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방형 성소와 좌우의 부석실 이런 것들이 이제 뒀다라는 게 특이한 점이 되겠습니다. 평면에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하파제에 타원형 신전이 있습니다. BC 2600년경
이제 바그다드 북쪽, 동북쪽 하파제라는 곳에 이제 그 최초기 왕조 시대에 갖춘 그런 신전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계란 형태로 되어 있어요. 형태는. 그리고 이중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 크기는 100에서 100m 곱하기 70m, 상당히 이제 크기가 있는 거죠. 계란형 이중 성곽이고, 신전 이외의 건축 건물은 이제 모두 지상에 이제 지었다. 그리고 외측 주변에 둘러싸인 부분은 이제 사적 예배당 역할을 하는 그런 그 광장으로 이제 쓰여졌다라는 거 추정이 되고, 내부의 중정에는 이제 곡물대가 있어서 동물을 바친 흔적이 있다. 그래서 신전이나 기단도 상당히 이제 풍화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하파제 타원형 신전이 됩니다. 요 우르에 이제 지구라트 복원인데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이제 3층이 추정이 되는 3층 부분은 이제 소실이 돼서 지금 안 남아 있는데 일단 복원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라트에 대해서는 이제 BC 2113년에서 2048년 이제 우르 제 사망조 수메르 왕 우르나무르와 자왕이 이제 65년간에 걸쳐서 이제 완공시킨 거죠. 그래서 우르나무하고 이제 자왕에 의해서 2대에 걸쳐서 이제 상당한 기간을 걸치고 이제 지어진 거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순수하게 이제 햇볕에 말린 벽돌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햇볕에 말려서 아마 이제 이때 당시는 불을 사용해서 벽돌을 소송하는 그런 생각은 이제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햇볕에 말른 그 벽돌이 딱딱해지면 그거 가지고 이제 조적해서 쌓은 거죠. 3개의 계단으로 되어 있고, 한 개층에 올라가면 3개의 계단이 합쳐서 된 곳에는 이제 돔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상부 계단은 2, 3층 위에 연결되며 정상부의 사당은 유약을 치렀다, 이런 얘기죠. 유약.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뭔가 우리가 이제 마감하는 마무리 그 작업의 한 부분으로 유약을 치르지 않았나, 이렇게 장식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지그라트 하부층의 크기는 62.5에서 그 43m, 높이는 11m, 2층 높이는 5.4. 이건 지금 없죠, 붕괴돼서. 3층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몇 미터인지 모르고 있고. 그래서 지구라트는 이제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신전의 기능과 천문 관측 예언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이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구라트의 그 배치도를 보면 남서 방향, 동서남북 방향에 이제 일치하고, 모서리가 그죠? 동서남북에 일치하고, 동쪽의 모서리는 이제 충분. 지금 여기서는 이제 방향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단 동쪽 방향의 모서리는 충분을 나타내고, 또 추분을 나타내는 일출 지점과 일치하더라, 이런 건 이제 천문학적인 그런 그 관측을 통해서 이 배치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요게 이제 지구라트, 우리 지구라트 전경이 되겠습니다. 지구라트에 대해서는 이 위키피카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자세하게 우리 제3왕조 우리의 지구라트 해가지고 이제 좀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사진인데 그 밖에 관련된 뭐 내용들을 조금 더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르 중정식 주택이 있어요.
이때 이제 주택이라는 용어를 이제 붙였는데 BC 1800년경. 그래서 우리에 있는 중형식 주택, 일명 아브라함의 주택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주택이 되는데, 평면에 중정이 있다는 거죠. 중정은 가운데에 이제 그 정원 같은 게 있는 형태의 주택이라는 거죠. 2층 형식의 주택이고, 정방향이고, 두 면은 이제 도로에 접해 있다. 도로에 접해 있다는 게 이제 상당히 좀 특색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택의 개념에 있어서 도로에 이렇게 있으면 이쪽 면과 이쪽 면이 도로라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접해 있다는 거죠. 정방향으로. 여기 이제 주택이고 2층 건물로. 주택의 경계벽은 100cm의 두께이고, 기타 칸막이 두께는 이제 70cm다. 그리고 중정의 중심에는 각방이 배치되어 있고, 아래층은 이제 객실, 그 다음에 부엌, 작업장, 이런 공용 공간으로 되어 있고, 위층은 침실을 위주로 한 사적 공간을 두었다. 적절한 공간 구성을 보고 있다. 이건 이제 이 아브라함 주택의 이때 당시의 주택 공간 배치가 오늘날의 공간 배치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기본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중정 형식의 주택은 이 지방의 풍토성에 적합한 형식이고, 전통적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형식 주택이 되는데, 이게 이제 외벽이 되죠. 외벽이 쭉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정이 되는 부분이 되는 거고, 이제 부엌, 화장실, 계단, 현관, 작업장, 이런 공용실도 있고, 창고, 객실, 노예방,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도로가 이렇게 접해져 있는 거죠. 이거. 도로에서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현관의 양식을 띄고,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2층 올라갈 수 있게끔. 그래서, 오늘날의 주택의 기본 그 컨셉의 공간 배치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BC, 우리 1800년경의 주택과 오늘날의 주택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스타리의 복합 신전이 있습니다. BC 1800년경에 지어진 복합 신전인데, 이거 이제 오늘날의 바그다드 동쪽 이스차리에 있는 복합 신전으로서 기원전 1800년경에 만들어진 것이다. 지구라트는 없고 장방형 평면으로서 중앙에 대중정이 있고, 세 개의 신전이 각각 전정을 갖는 그런 특이한 형식의 신전이다. 그래서 복합 형태로 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여기까지가 이제 수메리아인들의 그 민족에 나타난 그 건축 양식이 되겠습니다. 특색이 있는 것은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이 우르의 중정식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특색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어서 이제 히타이트 건축이 있습니다. 히타이트족에 의해서 BC 이제 1500년경에 시리아 그리고 고 바빌로니아 왕국을 이제 멸망시키고, BC 1530에서 1183년까지 약 450년간 이제 고대 오리엔트 강국으로서 그 영토가 메소포타미아까지 확대되었다. 그런 이제 그 히타이트 족의 문명이 되는데, 1883년에 이집트 람세스 3세에 의해서 이제 이집트에 의해서 이제 멸망이 된 그런
민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의 사르곤 2세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멸망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스차르 복원, 복합검 신전의 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형태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아까 우리 봤던 이스차르의 복합 신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히타이트 민족의 발달된 제철수를 이제 보면 이제 철기를 좀 받아들여서 나름대로 이제 철기 문화를 발전시켜서 무기라든가 전차, 예를 들어 3인승 쌍두마차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사용했고, 그래서 이 기동성이 상당히 좋죠. 그리고 무기도 이제 철기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강대국이었다. 이렇게 그래서 히타이트 민족이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까지 영역을 확장을 해서 강대국 역할을 했다가 이제 나중에 이집트의 람세스 3세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사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리스 또는 라틴어의 근본인 이제 서령 문자 이걸 사용했고, 히타이트 문명 기원을 찾아서 최초의 역사 시대를 맞이한 민족이 된다. 그래서 이제 라틴어의 근원이 된 이때 서령 문자가 이 히타이트 쪽에서 이제 사용이 됐다, 기록이 된 거죠. 그 당시에 이제 건축적인 요소를 좀 보면 히타이트족이 이제 남긴 예술품으로는 이제 부조가 있다, 이런 얘기죠. 부조. 가장 이제 많이 알려진 부조가 이 암벽 부조죠. 이렇게. 이건 이제 지명 이름이 되겠죠. 보카스퀘이의 이제 암벽 부조. 이렇게 부조라는 게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형상을 이제 드러내는 그런 조각 방법이 되는데, 여기 있고, 여기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히타이트의 이제 복장이라든가 이런 걸 이 부조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복장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지붕을 두 개의 원주로 지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두는 Y형으로 이제 나선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스 이제 이오닉 양식의 원형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이제 양식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이오니아식 양식이라든가 도리아식 양식, 코린티식 양식 이런 게 있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오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오도. 또는 이제 주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좀 잠깐 살펴보고 가면 주범의 양식을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어디 있습니까? 오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도에는 이제 이 기둥의 이 기둥의 윗부분의 양식이 형태가 이런 여기 윗부분에 요게 이제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주두가 되겠죠. 주두. 요 기둥이 되고 주각이 되고 아랫부분을 요 주두 부분에 형태가 이제 있는데, 그 형태가 여기 있네요. 그죠? 도리아식 오도 또는 이오니아식 오도, 코린토식 오도 또는 토스카니식 오도, 복합식 오도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이오니아식, 이오니아식, 도리아식, 그 다음에 코린토식, 요거 이제 세 가지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오도가 됩니다. 오도 또는 주범, 같은 말이에요. 주범.
주두의 양식이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를 좀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기 이제 여기 기둥이고 여기 이제 주두 부분이죠. 주두 부분이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단순화되어 있는 이런 게 이제 도리아식 오도가 되고, 요게 이제 이오니아식 오도가 되고, 요게 코린트식 오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화려한 게 이러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도리아식을 좀 보면 그림이 없는데, 이 파르테논 신전을 보면 되겠어요. 이 파르테논 신전에 보면 요 기둥이 있고, 요게 이제 주각 부분, 요게 이제 주두 부분이 되는 거죠. 요 주두 부분 위에 있는 양식이 이제 좀 크게 해서 보면 여기에 요 형태, 이런 형태들이 이제 어떠한 주범을 따른다는 얘기죠. 가장 심플한 도리아식 주범이라든가 또는 이오니식 또는 코린티식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화려하게 조금 시대가 후반으로 갈수록 화려해집니다. 즉 코린티식 주범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초기에는 이런 도리아식 오도 또는 이오니식 오도를 이제 사용을 해서 건축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파르테논 신전에 대한 건축 양식이 되겠고, 다시 보면 이오니아식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렇게 사진이 여기 있네요. 이런 형태. 우리가 이제 그 어디에요? 찜질방에 가면 그 머리에 이렇게 양머리를 이렇게 해서 수건을 이렇게 만들어서 쓰죠.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이오니아식 형태의 주범이 되고, 요것보다 더 화려한 주범 형태가 이제 코린트식 주범인데 사진이 없네요. 자, 그래서 그 사진이 지금 요걸 봐야 되겠네요. 그죠? 요걸 보면 되겠어요. 요걸 한번 참고를 해서 눈에 익혀두면 되겠어요. 그래서 도리아식, 이오니아식, 코린티식 오도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그러한 이제 그 기둥의 양식의 원형이 이때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죠. 히타이트 민족이 이제 사용한 최초의 그 기둥 위에 주두 부분의 어떤 형태를 갖춘 부분이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이오니아식 계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여기 이제 수도, 히타이트 민족이 이제 거했던 수도의 그 흔적들이 있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그 신전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보가스케이의 동네 이름에 이제 그 신전이 있는데, 히타이트 왕국의 수도가 요 동네가 되는 거죠. 앙카라 동쪽 150km 되는 곳에 있고, 해발 900m 산악지대에 방어문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곳이다. 크기는 남북 2km, 동서 1.3km, 견고한 거석으로 두께 4.5m의 이중 성벽을 쌓아서 이제 방어를 하고 그 안에서 이제 히타이트족들이 이제 생활했다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성벽 안에 성문은 내문, 외문 이렇게 되어 있고 구분해서 되어져 있다는 거죠. 성문의
좌우측에 사자상이 조각이 되어져 있다. 여기 이제 성문의 좌우측에 그런 사자상이 있는 거죠, 지금. 상당히 이제 두꺼운, 아까 얘기했듯이 상당히 두꺼운 4m, 두께가 4.5m, 이중성벽이니까 굉장히 이제 견고하게 성을 쌓은 거죠. 그리고 건축물로서는 이제 그 신전이 있고 20m 곱하기 27m 중정을 둔 그런 신전이 있고 주위에 실을 배치했다. 형식으로는 이제 종래의 신전 형식과는 좀 차이가 있고 정래 신전은 어때요? 이렇게 층을 지구라트 같은 경우도 1층, 2층 해서 3층 해서 이렇게 이제 층을 쌓아서 어떤 뭐 이렇게 신전에 여기 재물을 바쳐서 하늘에 이제 빈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요 히타이트 쪽 민족의 신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구라트하고는 좀 다르게 중앙에 이제 어떤 중정이 있고 그 양 사이드에 이렇게 이제 어떤 실들이 배치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거하고 좀 다르죠. 그런 형태가 되어 있고 신전은 접근이 어렵게도 되어 있지만 창이 많이 있는 색다른 형태 구성을 가지고 있다. 두께만 4.5m니까 상당히 견고한 그런 이제 성벽이고 신전이 되는 거고, 반면에 이제 창을 좀 많이 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지금 사진에는 없는데 그런 형태가 되어 있고 성문을 나타내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히타이트족의 건축 양식에서 이제 아시리아 건축으로 넘어오면 BC 이제 1200에서 611년경 아시리아 제국에 나타나서 전개되는데, 이때 건축 양식은 이제 아시리아인들에 의해서 이제 그 BC 1200년경에 바빌로니아를 이제 정복하고 거기에 이제 아시리아 제국을 이제 건설하죠. 이때에 그 당시에 이제 사르곤 2세 BC 723년에서 705년 이때는 이제 오리엔트 제1 강국이 된 그런 시대에 사르곤 2세의 이제가 되겠고, BC 611년에 신바빌론 멸망당해까지 약 100년간 이제 아시리아인들에 의해서 그들만의 제국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들의 아시리아인들에 의한 건축을 보면, 건축적인 걸 보면 이제 건축 구조하고 장식 기법을 보면 이제 바빌론의 전통과 구조를 이제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 말은 이제 아시리아인들이 이제 바빌론을 이제 멸망시키고 그 자리에 제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바빌론의 건축 양식 이런 것들을 이제 흡수해서 나름대로 이제 그 발전시킨 독창적인 이제 장식 기법을 이제 사용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구조적 지지제는 이제 석재를 이제 줄 썼다. 그래서 건축의 견고성을 높이고 기둥의 초반 부위에는 사자의 날개가 달린 그런 짐승 조각을 이제 넣어서 기둥을 이제 표현을 했고, 궁전의 성문 양축에는 이제 인도 유익 수채 이런 것들을 이제 조각했다. 사람의 머리라든가 뭐 날개, 짐승 몸통 이런 것들을 이제 넣어서 조각을 해서 이제 기둥의 성문, 궁전의 성문 이런 걸 이제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르곤 2세 궁전이 지어지는데 BC 714년 한 변의 길이가 약 1.8km, 정방향 성곽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7개의 성문이 있었다. 큰 성문이 이제 지어진 거죠. 그게 이제 궁전으로 된 상태고, 그리고 이 궁전은 사르곤 언덕이라는 이제 계단식의 대지 위에 성벽과 연결해서 343m에서 314m의 이제
정방향 크기의 이제 그 기단을 세우고, 서측 중앙부에는 이제 지구라트를 포함한 30개의 대소 중정과 210개 실의 방이 이제 배치된 건축물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서측 중앙부에는 이제 지그라트 형태의 신전을 이제 짓고, 중정 형태지만 한쪽 편에는 이제 그 지그라트를 포함한 그런 이제 대소 중정하고 상당히 방의 개수가 많죠. 뭐 크기가 한 변의 길이가 이제 1.8km니까 상당히 큰 거죠. 그리고 성문은 이제 원형 아치로 되어 있고, 이제 볼트 부분에 유약 타일을 붙여서 벽면에는 이제 인두 유익 수채 이런 부조를 이제 새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림에 나와 있는 사르곤 궁전 정면 이제 복원도가 되겠습니다. 정면이 이렇게 되어져 있을 거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이제 뭐 부조 형태로 이렇게 사람의 모양이라든가 얼굴 모양이라든가 이런 얼굴 모양, 그죠? 또는 짐승의 몸통 모양 이런 걸 이제 부조로 이렇게 조각을 해서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사르곤 2세 궁전의 복원도입니다. 이게 이제 그 복원도인데 평면을 보면 상당히 이제 큰 1.8km, 아까 1.8km였죠. 1.8km의 정방향이니까 상당히 큰 형태가 되겠죠. 그 밖에 이제 디테일하게 보면 뭐 여기 출입문과 성곽이 있고, 여기 이제 출입문 복원도 여기 일단 들어와서 궁전 입구 이렇게 있고, 오른쪽에 이제 뭐 창고라든가 막사 이런 게 추정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주중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주그라투가 한 부분이 있는 거죠. 이런 형태가. 그리고 그 밖에 이제 뭐 실이 상당히 210개의 실이 있으니까 상당히 큰 실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신바빌로니아 건축이 되겠습니다. BC 611년 아시리아가 이제 멸망을 하고 구바빌론 문명을 이제 계승한 신바빌로니아, 바빌론이 이제 BC 626년에서 538년 이제 신바빌로니아 제국이 이제 페르시아의 이제 패망을 하기까지 약 90년간 서아시아 지역을 지배했다.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정복을 하죠. 페르시아 왕국이 이제 제국이 오기 전까지는 이제 신바빌로니아가 이제 서아시아 지역을 이제 지배하고, 이때 이제 나타난 건축 양식을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이 시기는 아시리아 전통을 융합하여 더 높은 기술적 완벽을 기하했던 시기고, 다양한 유약을 써서 벽면 장식을 했다. 그런 게 이제 발달이 됐다는 겁니다. 바빌론 성시 도시 계획을 보면, 바빌론 성시의 위쪽은 이제 지금의 바그다드 남쪽 약 80km의 유프라테스 강 연안에 있는 성곽 도시로서 형태는 구형이고, 성곽과 이를 두른 모세의 연장은 18km에 이른다. 이게 이제 못이죠. 이게 성곽이 되는 거고, 이게 18km에 이른다는 얘기죠. 그리고 8개의 성문이 있고, 북쪽 대문인 이스탈문이 정문이고, 그 다음에 대행진 광장으로 이제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시의 중심부에는 성역인 지구라트가 있고, 이는 이제 바벨탑이라고 불리우고, 밑면의 길이가 90m인 정방향 7층 형태의 바빌론이, 요게 이제 바빌론이죠, 지금. 이렇게 지금 바빌론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 밑면이 90m, 정방향 90m 있고 7층 형태가 되니까 상당히 높은, 노항시는 상당히 높은 형태의 바벨탑이 되는 겁니다. 나선형 통로에 따라 정상에 올라갈 수 있고 그 위에는 이제 사당이 있다. 사당으로 이제 추정이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빌론 성시의 복원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쭉 있고 여기에 이제 바벨탑이 쭉 있고, 그죠? 여기 이제 성곽 안에 동시가 되는 거고, 성문은 모두 이중으로 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행 진광로는 모두 포장되어 도로가 이제 있고, 도로 양측에는 이제 양측 벽에는 사자 이런 것들은 이제 묘사해서 채색 유약 타일로 장식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당히 화려한 거죠. 이스탈문은 원형하고 외벽에 사용한 소선벽돌의 이중 구조의 성문이나 통로에 면하여 장식된 성수의 타일 등이 이제 그대로 남아있다. 보면 요게 지금 그 평면, 도시계획의 평면이 되고 여기 바벨탑이 되는 거죠. 그 밖에 여기 이제 성벽이 이렇게 쭉 있고, 이게 향이 지금 동서남북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여기 북쪽이라고 보면 여기가 이제 주출입구가 되는 거죠, 지금. 그죠? 그리고 이스탈 문의 원형을 보면 이렇게 상당히 이제 화려하게 유약을 써서 색깔을 채색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대행 진광로, 여기 이제 도로가 이렇게 있는 거죠, 지금. 그 밖에 채색 유약 타일, 이거는 이제 황소, 요거는 사자, 이런 유약 타일을 사용해서 장식을 했다. 그리고 바벨탑의 상상도를 보면 자, 이렇게 되어져 있다. 7층이니까 상당히 높은 부분이고, 물론 이제 여기 제일 꼭대기에서 이제 하늘의 어떤 재를 지내기도 하고 하늘에 맞닿는 그런 어떤 특별한 그런 생각을 가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중정원의 복원도, 여기 이제 바벨탑이고 공중정원이 이렇게 있는 거죠. 궁전은 이중 성벽과 접하여 사다리꼴 형태가 되었고, 볼트 구조, 볼트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런 형태로 지지된 공중정원은 7대 불가설 중에 하나다. 당시의 궁정 건축의 새로운 양식을 이제 제시한 그런 건축이 됩니다. 고대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가 이 공중정원이 됩니다. 지금 실체는 없죠. 지금 이거 복원도니까 상상도죠. 이러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도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이런 당시의 고대 건축 기술로 바벨탑을 쌓는다든가 공중정원을 만든다든가 이런 게 이제 상당히 불가사의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신바빌로니아 건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페르시아 건축인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에 페르시아 건축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수고했어요. 마치도록 합니다.